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한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아차 스토닉을 만나보러 왔어요. 스토닉의 1.4 모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인지 살펴보죠. 스토닉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 전까지의 스토닉은 뭔가 이렇게 매끈한 느낌이긴 했는데 이 윗부분이 투톤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갑자기 투톤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투톤이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 투톤을 하려면 두 개의 다른 색깔을 입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색깔을 한 번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공정만으로는 안 되고 또 한 번 그 도장 공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만만한 일이 아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투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업체는 르노 삼성밖에 없습니다. 르노 삼성 QM3만 이렇게 투톤을 할 수 있었고, 티볼리도 투톤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건 루프 스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으로 투톤을 만든 건 QM3 그리고 스토닉이 유일하다. QM3는 그나마 스페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죠.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 이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어울리게, 게다가 이 빨간색이라기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주황색? 주황색인데 여기 펄이 엄청 들어갔어요. 이게 펄이 쫙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정도 차급에 들어갈 컬러가 아닌데 지금 이게 이건 좀 너무 지나치게 신경 썼다. 이게 이 정도 차급에는 사실 가스 그 스프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단촐해. 이게 엔진이 1.4L 엔진이라던데, 1.4L MPI 엔진이라던데 정말로 조그마해요. 정말로 앙증맞은데? 앙증맞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손이 들어갈 공간이 굉장히 많은 아주 그런 겁니다. 예, 그죠? 공간도 넉넉하고, 아무튼 엔진룸을 넉넉하게 뽑아 놓은 것 같아요. MPI라고는 하지만 이게 퍼포먼스가 좋은지 나쁜지는 직접 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반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제가 사실 아반떼하고 비교될 차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살까 아반떼를 살까 고민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없을 리는 없어요. 저만 해도 그런 거 고민되니까. 아반떼를 살려다가 스토닉도 있었네 하고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내 공간을 보겠죠. 이 고급감 봤을 때 아반떼하고 큰 차이 없거든요.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좋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아반떼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이런 버튼들도 이거 오히려 아반떼보다 낫겠는데. 그러고 이제 시트 착좌감 좋아, 아주 좋아,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 한 다음에 이제 뒷좌석을 가는 거죠. 아반떼하고 뒷좌석을 비교했을 때는 일단 무릎 공간은 비슷합니다. 아반떼하고 비슷해요. 아반떼도 이 정도 나옵니다. 요즘 아반떼가 워낙 커져서. 그리고 머리 공간에서 아반떼보다 이 차가 월등히 앞섭니다. 월등히. 아반떼는 여기서 머리가 탁 닿아요. 근데 이 차는 머리가 닿지 않죠. 절대 닿지 않고 오히려 아반떼보다 더 넉넉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SUV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반떼하고 다른 점은, 아반떼는 약간 눕는 느낌이라면 이 차는 약간 똑바로 서는 느낌? 이런 차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되게 엉뚱하게 아반떼 쪽으로 튀었어. 사실은 이 차의 경쟁 모델은 QM3나 티볼리가 될 텐데, 그런 차들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아주 중시하는 것들, 실내 인테리어나 마감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정말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떤 개성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인테리어에서 개성, 특징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글쎄요, 그 부분은 뭐 모든 부분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품질과 그 마감의 어떤 소재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예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가지고 나왔더니 정말 예쁘네요. 사실은 SUV라기에는 너무 낮죠. 실제로는 SUV가 우리가 기대하는 SUV는 크고 높고 뭔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 B세그먼트 SUV들은 대부분 그런 느낌의 SUV들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인기를 끄는 SUV들은 더 작고 더 날렵한 SUV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어서 스토닉이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작다고 해서 트렁크 공간까지 작은 건 아니에요. 트렁크 공간은 충분히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이건 이제 SUV만이 갖는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짐을 완전한 뒷 해치를 열어서, 그래서 여기다 짐을 아주 쉽게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큰 짐도 뒷좌석을 앞으로 눕혀서 큰 짐도 쑥쑥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철에는 이제 스키장을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스키장을 가게 되면 6대4로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4명이 가더라도 이렇게 4명이 타고 여기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들 6대4예요. 다들 6대4인데 어쨌든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뒷좌석 폴딩이 옵션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뒷좌석 폴딩이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좀 재밌게 보이는 게, 어디부터 다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면 안 그러면은 손을 끝까지 해서 이 차를 만져야 되니까 이 정도에선 그냥 다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되는, 이 어느 부분에서 다치게 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머리를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복합 연비가 12.6km/L 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자동차 치고는 연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디젤 스토닉에 비하면 연비 차이가 꽤 큰 편이긴 합니다. 차 타이어는 SUV용 타이어입니다. 머드 스노우를 지원하는 SUV용 타이어고요. 2055R17 넥센 타이어인데 뭐 지금 뭐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숙성도 나쁘지 않고, 주행했을 때 뭐 부드러운 느낌도 뭐 승차감도 괜찮고, 그리고 일단 머드 스노우라고 하니까 요번 겨울에도 굳이 타이어를 바꾸지 않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뭐 17인치 휠이 들어가니까 디자인에서 딱 느낌이 좋아요. 옆에서 딱 봤을 때 자세가 딱 잡히잖아요, 그죠? 자세도 좋고, 이거보다 앞 타이어는 괜찮은데 뒷 타이어가 조금 더 직경이 컸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휠하우스에 비해서 조금 비어 보이는 느낌은 있네요. C필러를 앞으로 이렇게 눕히는 이런 디자인은 사실 포르쉐 타르가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솔직히 좀 웃기긴 했는데요. 요게 이렇게 포르쉐 타르가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살짝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걸 폭스바겐 티락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폭스바겐이 이걸 따라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위에 이 루프렉도 살짝 특이하게 이렇게 윗부분을 보통 여기서 끝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고 좀 더 가지고 왔다. 이걸 뭐 그 브릿지 타입이라고 하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SUV로 느껴지고 전고를 조금 높이는 효과도 주고 있고요. 지금 실내에 들어왔는데 훈훈해요. 지금 열선 시트, 뭐 오토 에어컨, 뭐 이런 것들 당연하게 요즘 차들이라면 당연히 있어야죠.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되게 의외네요.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요. 일단 뭐 그 전에 디젤 모델도 사실 공회전은 굉장히 잘 잡았어요. 공회전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데 가솔린은 역시나 가솔린은 가솔린입니다. 역시 조용하고요. 그리고 DCT의 느낌이 없어요. 이건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이죠.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진행하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고요. 가속 페달을 조금만 더 밟아 볼까요? 걱정했던 게 있는데요. 1.4L 엔진을 갖고 있다. 이게 이 차의 어떤 단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시내 도로를 가면서는 전혀 1.4L라는 걸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출력으로 느껴집니다. 한 100마력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 뭐 출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속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충분한 출력인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을 한번 더 해볼까요? 완전히 바닥까지 가속을 해보면 이 차가 이거 1.4L 맞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한다면 아마도 이거 1.4였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1.6L 엔진이라면 아마 이거보다 조금 나았겠지만 어쨌든 뭐 큰 차이는 아니었을 거고요. 이게 디젤 1.6L 엔진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이 차의 그 가장 적절한 속도를 110km에다 맞춰놓은 것 같아요. 아주 준법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정숙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네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핸들을 이렇게 꺾어보면 이게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차를 하거나 출차를 해보면 이거 좀 심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핸들이 너무 가벼워요. 휙휙휙 돕니다. 내가 한 이만큼만 돌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돌 정도로 뭔가 빨리 돌아요. 고속에 올라오고 나면 핸들이 묵직하게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속도 감응형 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맞춰서 그만큼 핸들이 무겁게 혹은 가볍게 바뀌기도 합니다. 주차할 때는 뭐 여성 운전자나 뭐 어떤 노약자든지 뭐 어떤 운전자도 이 차 주차하는데 핸들이 무거워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핸들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최소 회전 반경도 굉장히 좁은 편이어서 주차할 때나 출차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고속에서는 그게 반대로 좀 딱딱해져서 간단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핸들이라면 뭐 조금 더 딱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정도 핸들이라면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6단 자동 변속기가 여기 매치되어 있는데, 6단 자동 변속기의 6단 부분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 2300rpm 정도,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낮은 rpm을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꽤 깔끔하게 변속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변속 타이밍은 그렇게 착착 들어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부드러운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연비보다는 어떤 정숙성,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 감각, 이런 데다가 더 초점을 맞춰놓고 있네요. 어떤 분들에게는 DCT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DCT를 좋아해요. 하지만 DCT의 그 저속에서 철컥철컥 하고 붙는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또 그 DCT 특유의 그 소음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울컥거리는 거,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무난한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변속기가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연비 부분, 이 차의 연비 많이 우려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고속도로 좀 주행해 보니까 제가 너무 연비 주행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17.5 정도 나오고 있네요. 아마 이거 이따가 정지했다가 또 출발했다가 또 가속도 좀 해보면 아마 이거보다 많이 낮아질 텐데, 어쨌든 지금은 연비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이 차에는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차예요. 정말 꼭 필요한 거는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어 놨고, 그다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치스러운 옵션,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딱 갈라서 그 선택과 집중을 분명하게 한 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들의 이 감촉 같은 건 되게 좋아야 돼. 그렇게 해서 되게 좋게 만들었어요. 이 형상이나 감촉이나 리모컨의 위치나 리모컨의 기능들 잘 만들었습니다. 오토 에어컨 잘 만들었어요. 내비게이션 잘 만들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기어 노브, 이것의 이 조화가 너무 좋아요. 반면에 어댑티브 크루즈 없습니다. 긴급 추돌 방지 시스템 없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없어요. 듀얼 존 에어컨 없습니다. 에어컨은 그냥 다 똑같은 공기를 쐬는 거지, 뭐 이쪽은 차갑게 이쪽은 따뜻하게, 그거 실제로 쓰지도 않잖아 라고 하면서 아예 그런 기능 없앴어요. 유보 시스템 그거 누가 쓴다고 하면서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다 없애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정말 잘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극강으로 만든 거예요. 그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아주 극강으로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스토닉을 시승해 봤는데요. 정말 스토닉은 있을 거는 있고 없을 건 없는 차,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정말 깊이 있게 아주 잘 파고든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
저번에 그거 네. 시청자분들께서 스토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그거를 따로 출력을 한 거거든요. 제가 거기 좀 꼽아놨는데 그거 좀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인스타그램에 시청자 댓글이 올라온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뭐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건 스펙 보면 알잖아요. 엔진 내구성을 검증해 주세요.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거 검증 못하죠. 네, 가성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가성비라는 게 이게 수치화될 수가 없는 건데. 네, 아무튼 조금 질문이 좀 난해합니다. 엔진 내구성 테스트는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엔진 내구성 테스트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내구성 테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엔진 내구성 테스트는 엔진 내구실에 따로 엔진만 쏙 떼서 하는 테스트가 있고 차에 실어서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내구성을 테스트할 때, 엔진 내구성을 테스트할 때는 엔진을 딱 떼서 그것만 따로 실험합니다. 따로 실험하는데 보통 뭐 500시간 이상 특정 부하에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면, 그럼 실제로는 500시간을 테스트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를 수십만 킬로 탄 거하고 같은 효과가 돼요.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0년치의 내구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기존 1.4는 4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가요? 6단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타보니까 부드럽고 정숙하고 굉장히 사용하는데 아무 무리 없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네요. 숫자로 표시, 아이고 바람이 그냥. 숫자로 표시되는 연비 말고, 성능 말고 실주행 시 출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시속 100km로 갈 때까지는 출력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시속 120을 넘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출력이 나 1.4야. 나 1.4인데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경고를 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 터보와 DCT 파워트레인은 왜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비싼 변속기나 비싼 파워트레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 차의 타겟팅은 절대로 그 비싼 차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고 엔트리 SUV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SUV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낮은 급의 자동차가 아반떼로 돼 있어요. 현대기아차의 제일 낮은 급이 아반떼 아니면 경차입니다. 그런데 뒷좌석 공간이 난 있었으면 좋겠어. 트렁크도 있었으면 좋겠어. 해치도 컸으면 좋겠어. 그리고 멀리 놀러 갈 때도 자주 사용하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할 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아반떼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나치게 고급스러워요. 아반떼 가장 기본적인 엔트리카를 난 원하는데 너무 고급차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아반떼 정도의 그런 거창한 차는 필요 없고, 세단 필요 없고, 나는 실용적인 차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브랜드 컴팩트 SUV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외 소형 SUV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소형 SUV가 국내에 나올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듀크, 네, 듀크가 저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뭔가 좀 우리하고 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엔진 배기량이 작은데 실주행에서 미션과 궁합, 가속성, 연비 네, 궁금합니다. 어머니 차로 구매 생각 중이에요. 네, 어머니 차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미션과 궁합 아주 좋아요. 가속성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1.6 터보나 이 차나 그렇게까지 다른 느낌을 가지시는 못할 거예요. 정말 저희처럼 시승을 정말 매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가속해보고 뭐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느끼기 어려우실 겁니다. 어떤 점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구매하면 좋은 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를 구입하시는 소비자들은 막 다이나믹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애들이 좀 커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애들이 커도 머리 공간이 뭐 충분하기 때문에 큰 애들이 있는 집도 뭐 그건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아기를 키우려고 한다. 이제 신혼부부다. 아기를 위해서 짐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뒤에 트렁크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꺼낼 때 유모차 같은 거 좀 큰 유모차를 써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